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에서 사업개발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AWS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저희 그 서연이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께서는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디지털 인더스트리 트랙에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그 플랫폼 기업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속된 디지털 인더스트리 내 플레이어들이 저희 AWS를 특히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디지털 인더스트리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마존닷컴 사례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트렌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디지털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처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고 그 트렌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객들은 그 지로 웨이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되게 좀 그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줄 걸 기대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빨리 나오고 피처가 뭔가 시미스하게 업데이트되고 이런 기대 사항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거대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위너 테이크스 올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이 확장해 나가면서 고객들로 약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저가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객들의 높아진 요구와 좀 강해진 어떤 경쟁 강도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아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이런 원천 기술이 없으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없으신 경우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AWS 클라우드를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로 활용하시는 트렌드가 좀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5가지 트렌드별로 좀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오프닝에 이어서 뒤이어서 이제 그 국내 고객들께서 이 5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다 사례를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이제 사스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존에서 이제 SI 사업자신데 사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의를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경험도 혁신하고 경영 생산성도 이제 높이는 트렌드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슈퍼브 AI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이제 이미지 생성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노웨이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고 또 런칭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또 당근페이에서는 저희 AWS 클라우드를 서비스 런치를 어떤 전의를 가지고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앞서서 제가 좀 약간 고성장을 위한 곳들의 AWS를 활용했다면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AWS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트렌드는 데이터 경영을 하는 트렌드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경영을 가지고 결국 디지털 인더스트리도 밑에 서브 인더스트리들이 있잖아요. 그 서브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떻게 경쟁 차별화를 해나가는지 저희 이제 뒤에서 국내 세션에서는 온다에서 이런 경영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AWS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관리를 혁신으로 승화하는 사례를 우리 또 우아한 형제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 SaaS에 기반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성장 여전히 견조합니다. 20% 이상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스 파스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기업들께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실 때
그냥 온프레미스 기반에 쓰는 것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는 뭐 대략 한 20% 중후반, 근데 2027년에는 45%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스 시장이 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라는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사스 시장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스화하는 것들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 사스화를 하실지, 그 다음에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프라이싱을 포함해서 사업 모델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스 사업 모델 기획부터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GTM까지의 도움을 드리는 저희 AWS 사스 센터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스화를 결정을 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사스 마켓플레이스가 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적인 GTM을 지원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사스 부트캠프 참여하는 비중을 봐도 그렇고, 사스화로 사업하시는 비중을 봐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는 스플렁크 같은 기업들, 또 국내를 대표하는 샌드버드 같은 ISV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사스화해서 밖에 팔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I 사업자들도 사스화를 추진하는 트렌드가 되게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상 간단하게 엔터프라이즈 사례 2개만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 캐리어사 되게 친숙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에어컨을 만든 회사죠. 100년 전에. 그런데 이 캐리어사가 뭐 건강, 또 자산 관리, 탄소 배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ESG 솔루션을 어바운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들의 어떤 본연의 어떤 HVAC 장비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안전 보안 관련 사스, 이런 인더스트리 솔루션도 추가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또 미 대선도 끝났잖아요. 아마 미국 증시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친숙할 것으로 보이는 나스닥이 사실은 2021년에 FSI의 대단히 미션 크리티컬한 US 옵션 마켓 워크로드를 AWS에 마이그레이션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나스닥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AWS 사스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신규 제품 사스 솔루션 개발이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나 최적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솔루션을 역시 사스화하는 것들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그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 경험도 혁신하고 경영 생산성도 높이는 이런 트렌드들이 올해를 사실 대표하는 트렌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저희 AWS는 이 3가지 유형의 고객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죠. 일단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고객들께는 저희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든지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자체 이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것들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건 부담스럽지만 서드 파티 모델을 파인 튜닝 하겠다, 이런 고객들께는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 점프 스타트라는 것들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거저거 다 좀 귀찮고 좀 쉽지 않다, 그냥 API처럼 쓰고 싶다,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를 또 제공을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닷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되게 빨리 지나가던데, 아마존이 아마존 루퍼스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를 올해 2월에 성공적으로 베타 끝냈고요. 그 다음에 2달 전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루퍼스의 기능은 대화형으로 상품 설명해주고, 고객 리뷰 서머라이즈 해주고,
뭐 Q&A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학습을 미리 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평판 TV 살 때 OLED가 좋은지 QLED가 좋은지 사실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옵션 피처, 장단점 비교 이런 것들을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듣고 나면 사실은 팔로우 퀘스천들이 있을 거잖아요. 고객으로부터 무게가 어떤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설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고객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 후속 답변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객 불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샀는데 너무 이렇게 얇아서 사운드가 생각만큼 빵빵하지 않다. 그러면 사운드바 같은 것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마존닷컴이 고객 리뷰 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연간 이제 9억 건 이상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속된 말로 이제 알바를 고용해서 가짜 리뷰를 올리는 그런 리뷰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야 할 텐데, 이런 것들 할 때도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기반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리뷰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자동화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마존닷컴은 셀러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에 이제 물건 올려서 파시는 분들의 그 에코시스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잘 돼야 이제 저희들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 셀러는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자사의 어떤 제품을 올려서 상품 설명하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올리는 것들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 베드락 기반으로 이런 셀러 생산성을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셀러들께서는 이제 간단한 어떤 고객의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미리 이렇게 트레이닝된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상품 디스크립션을 이제 저희 베드락 기반으로 알아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물건 만드시는 고객들께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저희가 그거를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이제 D2C라고 부르죠. D2C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사 D2C에 링크만 걸어주시면 역시 저희 AWS의 생성형 AI 기술로 그 홈페이지를 공부해서 상품 상세 설명을 알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것들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마존 파마시라는 서비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그대로 아마존 약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방전 받으면 그 처방전에 기반해서 이틀 만에 집으로 처방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저희 아마존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하루 만에 배달하는 그런 것들도 규제를 통과해서 아마 내년쯤에 하루 만에 배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워낙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이 사업 부문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작년에만 고객 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 경험도 혁신해야 되고 운영 효율성도 혁신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파마시에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마존닷컴, 아마존 파마시 저희 내부 회사긴 하지만 내부 고객이잖아요. AWS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 이제 아마존 베드락, 세이지메이커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유즈 케이스 5개를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협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협력은 뭐냐면 그 처방전을 이렇게 의사들이 주면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비정형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의사는 이거는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구강약이니까 액체와 복용하세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가 약품 재고가 이렇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짜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포캐스트를 높이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주기 때문에 약품에 담는 용기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마존 파마시에서 이 구매를 최적화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에 따라서 사실은 약을 샀을 때 그 가격 할인 받는 혜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입력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또 생성형 AI가 이런 보험은 똑같은 성능이라도 이 회사 이 약을 사시는 게 더 쌉니다. 이런 것도 이제 추천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원 서비스를 할 때 아마존 파머시 상담원한테 요구되는 어떤 것들은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성형 AI가 이미 의료 관련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상담원들이 고객 상담할 때 관련된 데이터들 이렇게 띄워주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딜리버리 같은 로지스틱스 최적화에도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 아마존닷컴 리테일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AWS 이렇게 두 개가 핵심 사업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마존 에즈라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광고 쪽 사업인 거죠. 저희 아마존 에즈의 작년도 매출이 한국 돈으로 6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되게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존의 핵심 사업을 보실 때는 아마존 에즈까지 이제 세 개가 되게 핵심 어떤 성장 축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 아마존 에즈도 고객층이 워낙 많으신데 대기업 광고주도 계시지만 중소기업 광고주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광고주들이 지금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토스터 그림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하얀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토스터기를 놓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키친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이제 클릭스루 레이트가 훨씬 더 올라가고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 촬영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촬영 기사 섭외해야 되고 돈 들어가고 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제품에 맞게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중소 사이즈의 광고주들께서도 이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백그라운드를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서비스를 역시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는 고객들의 이제 높은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 줄여야 되고 출시 속도 빠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저희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 속도를 단축시키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서비스 이제는 좀 친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한마디로 생성형 AI 기반 코딩 도우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신규 소스 코드 생성도 해주고 레거시 코드를 뭐 자동으로 변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어떤 형성에 필요한 커맨드 라인이나 이런 코드 템플릿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의 BT 같은 경우에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썼더니 4개월 만에 코드 생산량이 10만 라인이 늘었다라고 해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많다 보니 그랬겠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은 사실은 Q 디벨로퍼로 많이 대체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10% 이상 감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자분들 아마 계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개발자들이 생성형 AI 기반 도구를 쓰는데 4분의 1 이상이 회사 몰래 쓰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쓰는 걸 금지하거나 아니면 정책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거 써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몰래 쓰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내 코드랑 어떤 그 코딩의 어떤 정책 같은 문서들을 저희가 그 검색 증강 생성 사실 이제 RAG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베딩해서 실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적용된 어떤 코딩을 이제 추천해주는 아마존 Q 디벨로퍼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호주의 NAB, 호주를 대표하는 은행이죠. 여기에 썼더니 실제 그 추천해주는 코드를 채택하는 비율이 이제 50%나 된다라고 하고요. 생산성은 40%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데이터는 이 아마존 Q 디벨로퍼 사용자가 450명 정도 썼는데 이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